유대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 같습니까. 그리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리 안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 지천호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얼마나 이런 다부지던가요. 물론 하마스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니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을 안 거는데 미국이 말라고 도와줍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 이름 좌익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못 지키는데 무슨 미국이 이름 도와줄 명분이 있겠습니까. 의타심을 무장을 하게 되면은 해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 오늘 조선일보 한 젊은 기자 양지혜 기자가 우리가 알던 미국은 없다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여기 양지혜 기자가 여러분들 연배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는데 양지혜 기자가 알던 미국이란 것은 그냥 돈 잘 쓰는 미국, 웬만하면 도와주는 미국, 이런 미국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여러분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면 그 미국이 변심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렇게 하니 그게 좀 황당하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제 입장은 이렇거든요. 아니 자기가 자기 나라마다 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야기죠. 미국이 다른 나라 펑펑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지금 미국 상황이 좋냐 이야기죠. 언제까지 미국이 팡팡 도와줘야 되냐 이야기죠. 안보 이전하면 돈 제대로 내야 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했으면 이런 전비 300~400억 정도 지원 이름들 갚아야 되는 것이요. 그거지. 1960년대처럼 미국의 이런 국력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시죠. 1950년 6.25 전쟁 터졌을 때 미국인들이 개인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더 내가지고 전비를 조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일정 기간 동안 한국전쟁 전비를 여러분들 객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미국인 직장인들이 근로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올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안 온다는 겁니다. 조명희님 고맙습니다. 이제 양지혜 기자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심성을 좀 드러내는 글을 쓴 겁니다. 트루먼 대통령, 메가드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 진짜 한량없이 한국 사람을 도왔던 사람들인 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휴전협정과 더불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서 안보동맹의 기틀을 놓고 경제 원조도 아끼지 않아 한각의 기적 발판을 만들어줬다. 끝까지 여러분들 아이젠하워가 다른 나라의 방위조약을 약조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굴레가 된다는 알기 때문에 끝까지 안 해주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우남 이승만이 너무나 질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얻어낸 겁니다. 아이젠하워가 이런 좋아준 게 아니고 우남 이승만의 고집과 능력 때문에 결국은 굴복한 거죠. 미국은 그냥 시장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는 거 여러분들 저도 미국 덕을 본 거지 않습니까. 미국에 유학을 갈 때가 이런 198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는 달러가 이런 귀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유학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한국에 조금 나은 사람들은 그래도 애들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만 그래 다 장학금 받아가 했으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사람을 키워줬지 않습니까. 특히 공대생들은 리서치 어시스턴트나 이런 걸 가지고 대부분 유학을 많이 했고 관료들도 훈련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네소타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은 그렇게 이제 펑펑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2025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았다. 당연히 갈 수가 없죠. 자국 병사들이 죽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용인하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한국 전쟁 생기더라도 미국 본토에서 파병하는 거나 이런 거 기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전황이 중계되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대의명분보다 돈의 진심인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히토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종전협상한 침략군인 러시아와 둘이서 한다. 히토르의 일정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300억에서 이런 400억 정도의 전비를 제출했으니까 그걸 갚아라는 겁니다. 공짜는 없으니까. 그게 트럼프 이런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찬반이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트럼프는 아니 우리가 왜 공짜로 우크라이나 이런 전비를 300억 400억 정도 지원해야 그게 여러분들 미국의 납세자다 세금인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약소국을 돕기는커녕 관세전쟁을 일으키고 캐나다와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가자 지구 등을 호시탐탐 노리는 성난 포식자로 병했습니다. 그 양지혜 기자 머릿속에는 뭡니까
지금 가자 지구나 그린랜드나 파나마 운하가 모두가 트럼프의 이런 장사 속이고 다 성난 포식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도널드 트럼프 눈에는 뭡니까. 거래로 하는 것이고 이제 무임승차 없다는 겁니다. 공짜 점심. 한국은 한미 상호보조 조약에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합당한 비용을 치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공짜 없다 이야기죠. 이번에 여러분들 대규모 사절단이 가가지고 미국의 상무장관을 만나가지고 이런 별로 좋지 않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공짜 없다는 거죠. 공짜. 미국 시장 이용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내면 그냥 우리가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캔디도 세계 10위권의 머니머신으로 컸으니까 방위비도 관세도 전부 다 훨씬 더 많이 내라는 독촉장만 하람 날아올 판이다. 그렇게 세상이 바뀐 겁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최근 미국 정부를 찾아가 70년 동맹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은 10억 달러 투자 관건이었다. 일방적 동맹이었지 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동맹이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정권마다 여러분들 좌파 정권이 등장해야 미국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갈등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이제 좌파 정권이 여러분들 되면 미국하고 살사건건 충돌할 거 아닙니까.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은 항상 뒤에 큰형님 있지 않습니까. 왕수방이 있으니까 왕수방에 달려가면 왕수방이 더 잘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한국하고 이런 미국은 결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보니까 여기 한 분이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뭘 맡겨 놓았던 거 있었나요? 한국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미국에 뭘 맡겨 놓은 게 있냔 말이에요. 미국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하게. 그 이야기가 뼈아픈 이야기인 겁니다. 50 잉글리시 님이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이 한국 사람들 미국에 뭐 맡겨놓은 게 있냐?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분들 하원인권위원회 이인호 여러분들 전 러시아 대사를 초청해 가지고 발언을 들을 때 아마 그때 인권 침해 문제 때문에 아마 가셨던 겁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참 많이 도와줬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미국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한 50년 60년 도왔으면 자립해야지. 지금도 뭡니까? 선거 문제를 도와달라. 인권 문제를 도와달라.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냐 이야기죠. 잿더미에서 이 정도 성장하게 울타리 노릇을 해주어 도와주었으면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을 성난 포식자로 표현하는 양지혜 기자의 과거 교육이 어땠을지를 짐작해 갑니다. 미국이 지금 누구를 도와줄 그런 행편이 이제는 못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양지혜 기자도 아시지 않습니까?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노숙자로 나오는 미국인들이 많은 것 아시죠? 미국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도 미국에서 식구들이 외식하러 나가려 몇 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가들이 기분 좋게 몇백조 원 외국에 퍼주는 거 미국인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낸 돈이 나가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도 정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분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을 성난 포식자로 생각하는 양지혜 기자님과 조선일보를 이런 사실에 관심 있는 미국 사람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USAID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뭡니까?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60년대처럼 그렇게 펑펑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자립자존 정신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름 세워지고 8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뭐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퍼주는 미국, 사주는 미국, 지켜주는 미국, 동맹, 맹방 그런 미국에게 한국 사람들이 뭘 해줬습니까? 미국 문화원의 불지르기, 촛불 시위, 양키 고홈 그런 거였습니까? 이렇게 한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조선일보 주필글 읽는 것보다도 주필글에 대해서 이런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읽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 미국이 시장 주고 기술 주고 젊은 사람들 교육시켜주고 원조 주고 해가 이랬었는데 그럼 당신들 미국과 함께 해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과 함께 해준 게 뭐냐 이야기죠. 정청래치는 미국 문화원의 이름들 뭡니까? 불 질렀냐? 촛불 시위했냐? 양키 고금했냐? 아스라 이야기입니다.
방송 들으면 좀 불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 이노베이션 팔림이 얼마나 이런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퍼주는 미국, 사주는 미국, 지켜주는 미국, 교육시켜주는 미국. 예? 한국의 젊은 사람 대학 교수들 중에 태반이 뭡니까. 미국 도움으로 교육받은 거지 않습니까. 거의 뭐 훨씬 더 양지의 기자 이런 기자보다도 우리가 알던 미국이 뭡니까. 공짜 달래 공짜 기술에 배고픈 미국 데려 공부시켜 변호사 의사 만들어주고 교수시켜주고 그 미국 꿈 깨셔 이라기 않습니까. 지금 아마 이공대 대학 교수들 가운데 대부분이 먼저 미국의 RA 같은 여러분들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한국은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겁니다. 그걸 늘 생각하고 우리가 더 잘 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도록 더 모범적인 나라가 돼야 되지. 기껏 지금 한다는 게 뭡니까. 자위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해. 예? 대한민국 사람들 좀 정신 차려봐라. 미국이 가장 뭡니까. 유럽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많은 원조를 해서 키워준 나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지금 자양자를 해가 뭡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뭡니까. 중국의 이름들 따라 붙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 되는 짓들 해야지. 이분 이름들 기촌 땡감님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짜 달래 공짜 기술에 공짜 교육에 공짜 유학에 미국 데려다가 의사 만들어 변호사 만들어주고 뭡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연대 세워주고 의대 이화여대 이런 의료원 세워줘 전부 다 세워줬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죠. 중국 공산당이 뭘 본받을 겁니까. 나는 20대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미국이라는 기준이 남아있는 거죠. 너무나 좋은 것이 많아가지고 호호리님이 묻지 않습니까. 하도 미워가 우리가 아던 미국이 뭐고 물건 사주는 미국 교육시켜주는 미국 원조 주는 미국 뭐든 안아주는 미국 그게 미국이냐. 이만했으면은 미국인들이 보기에도 야, 저 나라는 진짜 훌륭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훌륭함에 대한 열망이 없냐 이야기죠. 위대함에 대한 열망이 없냐. 전부가 다 개판이 돼가 이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꼼수에 불법에 탈법에 이런 공수처 이런들 사람들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이런들 불법으로 구금 체포해가 이런들 감방에 쳐놓고 이런 그다음에 결론을 정해놓고 뭡니까 한 달 두 달 안에만 전부 다 뭡니까 대통령을 하루 벌다고 이런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불러가지고 이런들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야.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하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나라 이름들 국민들이 좀 훌륭함과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이런 부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더 좋은 물건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나라도 만들 수 있고 더 여러분들 부강해서 다른 나라들이 항상 배우고 싶고 여러분들 오고 싶고 뭡니까 본받고 싶은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오죽 이런 본받을 게 없어요. 중국 여러분들 공안을 수입하고 중국 공산당을 배워. 이 나라를 미국이 왜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나라를 미국이 왜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전부 다 선거를 이런 도둑질하는 나라에서 미국이 뭘 도와줄 겁니까. 건국에서 80년이 다 되어간 나라가 선거나 이런 제도로 이런들 선거가 어떻게 도입됐습니까. 난독국 기억자도 몰라가 이런 미 군정이 야간을 뭡니까 수천 개 정부에 만들어가서 뭡니까 선거를 1960년인가 여러분들 1948년도에 5월 10일 총선을 이런 대비해 가지고 미 군정이 전국에 수천 개 이런 데 야간 학교를 만들어서 한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왜 민주주의 하려면 여러분들 교육 선거를 할 수 있어야 선거를 하려면 기억 니은 뒤끝을 알아야 되니까 죽는 사람 챙겨주고 뭡니까 살려주고 1960년 6.25 전쟁에서 이런 전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런 미국 사람들이 근로소득자고 이런 데 법인세를 더 부담해가 이런들 전비를 다 갚았고 그게 그 전비가 수십 년 갑니다. 왜냐하면 부상한 여러분들 부상한 군인들 그리고 남은 유가족들에 대해서 연금까지 치러지는 것이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 1950년도 6.25 전쟁에 참여했던 그 원호 군인들 그리고 미망인들이 연금 지불까지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지속될 겁니다. 제가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이런 글을 쓰면서 그걸 다 추적해 보니까 가슴이 벅차가 여러분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덕을 본 겁니다. 미국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면 다 바꾸는 게 USAID를 여러분들 줄이는 거가 미국도 행편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조시 리콘이라는 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를 내가 왜 다루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합당한 몫을 이제는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시 리콘 님이 보통 미국 사람들 생활을 이렇게 공개했지 않습니까? 월간 소득이 3,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임대료,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자동차 대출, 학생 대출 다 지불하고 나면 나중에 이러면 저축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남는 돈이 마이너스 50불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현찰 500불, 1000불 갖고 있지 않는 서민들도 많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